안녕하세요. 팀치코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3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RSI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추가적으로 RSI의 실전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역시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4장 3강 RSI 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RSI 실전편이고요. 먼저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RSI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살펴본 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가격과 보조지표, 특히 0에서 100 사이를 진동하는 오실레이팅 인디케이터 움직임의 방향 차이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정확하게는 레귤러 다이버전스를 의미하고요. 가격이 이전의 고점을 상방 돌파 혹은 저점을 하방 돌파하였지만 보조지표는 이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뒤이어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스는 히든 다이버전스와 같은 말이고요. 가격이 저점을 올려나가거나 고점을 낮춰갈 때 발생합니다. 이때 보조지표는 저점 혹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가격의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모식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다이버전스 중 강세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로우에서 로어 로우를 경신할 때 인디케이터는 로우에서 하이어 로우를 경신합니다. 이는 가격의 추세 반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는 그 반대로 가격의 약세 반전을 나타낼 수 있고요. 히든 다이버전스의 경우 가격이 로우에서 하이어 로우로 저점을 올려나가는 와중에서 인디케이터가 혹여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가격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약세 패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하이에서 로어 하이로 점차 낮춰나갈 때 설령 인디케이터가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가격의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버전스의 해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레귤러 다이버전스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가격이 로어 로우를 형성하며 저점을 낮추었지만 보조지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가격의 지지 구간은 깨졌지만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세 레귤러 다이버전스의 경우 가격은 고점에서 더욱 상승하며 하이어 하이를 형성하였지만 보조지표의 강도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즉 가격은 보다 상승하여 저항 구간에 진입하였지만 매수세가 오히려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패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든 다이버전스, 즉 컨버전스의 해석인데요. 강세 히든 다이버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의 경우 지표에서 가격 순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매끄러울 수 있는데요. 먼저 RSI, 즉 거래 강도가 감소하였음에도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며 하이어 로우를 형성하는 경우를 강세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굉장히 작은 매수 강도로도 저점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약세 히든 다이버전스의 경우 이와 반대인데요. RSI, 즉 거래 강도는 증가하여 하이어 하이를 만들어냈으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매수 강도는 올라갔지만 고점으로 올리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따라서 이 하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SI를 이용한 트레이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는 과매도 시그널을 활용한 트레이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살펴본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트레이딩이죠. 먼저 첫 번째,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 시그널을 활용하는 트레이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활용법이고요. RSI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 시그널, RSI가 30 이하일 때 과매도 시그널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과매수 혹은 과매도 시그널이 완전한 가격의 천장과 바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이 박스권 내에 머물 때, 즉 횡보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RSI 단독 사용은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다른 보조지표 혹은 패턴 혹은 프라이스 액션 등과 같이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금 심화된 예시인데요. 리플의 1시간봉 차트이고요. 상승장 이후 박스권에 머무는 양상이 관찰되는 차트입니다. 박스권 초입에서 RSI는 한번 과매도 시그널이 나타나는데요.
추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과매도 시그널을 보고 매수에 진입하는 것은 다소 섣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그널에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추세를 좀 더 지켜보며 박스권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SI의 하방 경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RSI가 일정 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RSI의 저점이 계속 낮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앞서 박스권 초입에서의 진입이 다소 섣불렀던 것에 비해 뒤에서 나타난 여러 차례 과매도 시그널은 진입하기에 충분한 사인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가 레인지의 하단이라는 확신이 들 때, 즉 여러 번의 테스트가 나타나며 지지에 성공할 때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죠. 여러 차례의 컨퍼메이션이 나타났으면 이는 진입하기에 괜찮은 자리임을 의미합니다.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금방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가는데요. 레인지 트레이딩에서는 포지션을 길게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매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바로 탈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의 막바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상방 돌파를 하며 다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관찰하는 것 혹은 분할 수익 실현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트레이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RSI의 간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RSI의 모멘텀, 즉 기울기까지 이용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고요. 주로 탑이 2개 나타나는 이중천장 혹은 바텀이 2개 나타나는 이중바닥 형태의 차트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추세의 지속을 나타내는 컨버전스는 사실 거래에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다이버전스 이후 나타나는 추세의 반전을 노리는 것이 거래에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추세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하는데요. 추세의 막바지에 반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강세 다이버전스의 경우 현물 매수 혹은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약세 다이버전스의 경우 현물 매도 혹은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 봉 차트인데요. 가격과 RSI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차트입니다. 이는 상승 채널과 그리고 이중천장 그리고 RSI의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해당합니다. 가격은 하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상승 채널을 형성합니다. 가격의 고점 갱신이 일어났는데요. 윗꼬리가 크게 달려 있으며 RSI의 경우 로어 하이를 기록하며 약세 RSI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추세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가지고 있던 현물을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두 가지 RSI의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횡보장에서 이용하는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 시그널을 이용한 진입이고요. 두 번째는 추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컨버전스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거래 진입 예시였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